안녕하세요. 제주 순정TV의 아직까지는 대표 코너 부황 떠드립니다입니다. 맞았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그리고 제주도의 김경학 의장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1차 산업, 농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경 그 오영훈 도지사께서 유세를 다니시면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의 말과는 아주 180도 달라진 그렇죠. 말씀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옛말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는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믿고 유권자들이 오영훈 도지사께 표를 준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그 오영훈 도정이 이제 100일을 맞아서 도민 보고회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1차 산업의 제주 농업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치 기자의 질문과 수치를 정확히 대면서 대답하는 오영훈 도지사의 답변이 마치 이게 사전에 짝이라고도 한 듯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10.9%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히 하더라고요. 네, 뉴스현대주 김진수 기자입니다. 그 취임 100일 많은 업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1차 산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의 1차 산업은 타 지와 다르게 그 18%나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차 산업이 다른 지역처럼 한 3, 4%로 계속 줄여나가야만 제주가 더욱 발전할 거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싱가포르처럼 우리 제주도 도시형 국가로 만들어야만이 골고루 다 전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이 1차 산업이 주 생산물이 쌀이 아니기 때문에 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황이나 이런 거를 맞이했을 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진수 기자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 GRDP 비중 18%는 아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9%가 정확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은 3% 내외로 보여지는데요. 10.9%? 그게 네.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주도에 GRDP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GRDP가 그러니까 지역 내 총 생산의 지수인데요. 그 GRDP,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도 내에서 총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부가가치의 총 양을 한 해 동안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죠. 그 지표에서 바로 농업의 비중이 10.9%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2020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1차 산업, 농업의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2차 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2차 산업, 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지금 4% 정도 수준인데요. 4%를 저는 7% 정도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거, 8% 수준 정도로 높이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산업 구조의 대전환도 주의 깊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가 수도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먹거리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산업이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1차 산업을 좀 더 육성하겠다는 주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 것이죠? 왜 1차 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확한 입장은?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를 요즘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사실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만한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영훈 지사와 이제 같이 뜻을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분이 또 계시죠. 제주의 정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 맞습니다. 또 이번에도 제주도의 의장 김경학 의장이 100일 같은 날. 맞습니다. 100일에 맞아서 사실 그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도의회에서 했었는데요. 각기 다른 행사였는데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그 도민 간담회의 그 얘기를 듣고 오영훈 도지사의 말에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다. 용기 있는 네, 발언이요? 용기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경학 의장님의 지역구가 우도 구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 1차 산업 비중을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발언은 농민과 농업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뒤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사실은 좀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근거가 되게 희박하다는 거고 저희가 제주대학교 그 연구교수 김정현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 볼 텐데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 김경학 의장의 얘기를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쟁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귤의 북방 한계선이 서귀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으로 인해 가지고 거센 바람이 다 막아주고 하니까 여기 따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효돈. 그러니까 감귤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북방 한계선이 전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봅니다. 요 길이가 우리 한 30km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남해예요. 그렇죠. 남해 바다가 건너가지고 여기 보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완도랑 뭐랑 이제 들어가면 이게 북방 한계선이 그만큼 아마 올라가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감귤은 내불어도 맛있어. 망치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요거 한 30년에서 50년 이상 우리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여기 화해, 그러니까 1988년에 바나나랑 화해랑 많이 했었다가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그래도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맛있거든요, 노지. 그러면 이 비닐이나 투입들이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 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농가들이 다 판매를 하니 조금만 더 빨리 팔아야지 한 게 조생, 극조생. 이렇게 품종이 분화되면서 9월부터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극조생 판다라고 하지만 감귤은 품종이 워낙 다양해서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품종으로 분화시키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한라산의 특징이 뭐냐면 고도가 다르잖아요. 네. 해발 200m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 밭작물, 400m에서 600m 사이에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지대가 중산가지대. 물론 목장지대 초지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 고냉지 아니에요, 거의? 고냉지예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필요 없이 제주에서 이거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해발 400고지까지 가면. 그러면 양배추도 봄, 여름에 요쪽에서 먹다가 그 다음 고랭지 거 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후 위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고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라산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고 논쟁 지점입니다, 이거는. 근데 다만 일단 먹는 거 위주로 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더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이 북방 한계선이 올라간다 해서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면 지금이 감귤은 제주시 전체의 적기다. 함덕에서가 우리 그 타이백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는 부적지여서 물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타이백 비닐을 깔아야 얘가 고통 속에서 맛있어지니까 그쪽 함덕 감귤이 맛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는 타이백을 안 깔아도 맛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올라가면. 예. 그러면 밭작물들이 당연히 올라간다 쳐도 품종이 또 달라요. 난지형, 한지형. 제주도는 난지형 마늘입니다. 이게 오래 가져가고 이제 김치할 때도 맛있대요. 근데 육지는 한지형, 추울 때 자라잖아요. 육지는. 그러면 이거는 알싸행 끝나버려. 뭐 이런 차이가 있대요. 우리는 난지형인데 지금은 한지형을 요구하니까 제주에서도 한지형을 지으래요. 우리 안 맞아요, 잘. 근데 어쨌든 이 마늘 상인이 몇 명이 안 되니까 거기서 너네도 한지형을 지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인 거고, 품종을 다양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걸 찾아내면 돼요. 자, 북방 한계선이 올라갔다 난지형에서 한지형 마늘로 만들어 버리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품종의 다양화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먹거리 체계에 있어서의 종자로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과학적 데이터상으로는 오히려 다른 지역이 월동 채소들이 재배되는 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주의 조건이 더 맞아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다. 지금 기후 위기의 상황이 말하자면 저희가 점점점 날씨가 변하면서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뭐 되고 전라도에서도 뭐 한라봉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적의 적지가 지금 제주도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후 위기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월동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할 최적지가 지금 현재 제주도가 되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김경학 의원은 어떤 근거를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 없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고, 네. 제주의 중요한 산업인 농업을 그 근거로 줄여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먹거리 체계를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제주 농업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제 향후 어떻게 나가는 것이 나을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그 기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GRDP 한 10% 정도, 제주는 굉장히 크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 국가들 보면 대부분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제 산업 구조는 점점 바뀌어 나가거든요. 근데 바뀌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2차와 3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차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2차, 3차를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더 보태면서 나가는 건데, 제주는 농업 비중이 10%이니까 뭐가 다르냐, 전국에서. 제주도의 농촌은 젊어요.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젊은 농가들이 있는 거죠.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육지에 보면 정말 강원도는 산골에 가면 띄엄띄엄 있는 집들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어쩌다가 면 단위로 한 명 정도. 그러니까 농촌 소멸이라고 나오는 말은 요 비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농업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까지 나온 의견들은 저는 농사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차이는 크다고 봐요. 어비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는 지금 감귤하고 월동 채소로 지금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작화되고 이제 단일 한 품목으로 되게 대규모로 이미 경쟁력 있는 농가들 우리 제주엔 많아요. 그러니까 GRDP가 높은 거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럼 농촌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요 구조 자체도 문제이긴 하나, 감귤이 1970년대 들어와서 지금 한 거의 50년의 역사인데, 제주에서 감귤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농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는 농업에 들어가는 전방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종자, 그다음 비료, 농약, 그다음에 농업 플러스 뭐 농사 자금, 돈들이 필요하죠. 이 전방 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제주에는 없죠. 우리 종자만 하도 종자 주권 얘기하는 게 토종 종자 되게 비중이 작잖아요. 다 해외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청양고추 있던 것도 해외에 팔려버리던가.
비료 제주에서 몇 군데 회사 없어요. 농약 회사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전전 가위라도 심지어 장갑, 우리 장바구니 엉방막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전방 산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주에는 없어요. 거의. 요게 2차 산업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제조업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이후의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귤이나 아니면 뭐 채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뒤에 거를 우리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농산물 도매업, 그 다음에 소매업, 가공산업, 외식산업, 이거를 후방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특징은 뭐냐면 가공업이나 외식산업 보면요, CR4라고 해서 대기업의 집중률이 96% 이상이에요. 나머지 4%는 정말 잔잔바리 지역에서 만드는 소가공, 농가 소가공들. 우리 외식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이외에는 정말 동네 작은 가게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 산업이라고 할 때는 요 두 개를 합쳐서 식품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가장 기본 법은요, 농업, 농촌 및 식품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먹는 거죠. 근데 후방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대기업 중심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당연히 대기업 중심이죠. 실제 비료, 농약 거의 대부분 우리 농협에서 사는데 거기서 담합을 합니다. 가격 올려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농업에 피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제주에 저의 판단은 우리는 농사만 짓고 있는 형편이에요. 나머지 다 사오고 있죠. 여기 다 위탁하고 있죠. 도매업, 소매업 이거 유통할 때 유통, 이거 농협 개통 출하한다거나 아니면 다 밭대기로 팔다든가 다 이쪽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만 짓고 있는 상황에서 10%는 저는 대단한 숫자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사를 농업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한편이면 전방 산업의 요 부분이 다 제조업이고 여긴 2차와 3차 산업이잖아요. 요거를 연결시켜서 가져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저기 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 하면 저는 맞아요. 이건 정답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렇지 않고 반도체 다른 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데이터, 반도체, IT와 같은 이런 쪽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런 쪽과 무슨 뭐 어떻게 뭐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쪽을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구해야 될 건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하시고 정책들을 만드실 거라면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요구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아까 GRDP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총생산 지수인데 75%가 말하자면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75%면 뭐 숙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식당 등등 서비스업이 되게 많잖아요. 관광 산업들일 텐데 그런데 이 제주도에 그렇게 관광 산업들로 이루어진 그 분들이 75%. 그런데 그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70%가 제주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제주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업이 지탱됨으로써 만들어진 지는 그 경관, 제주의 돌담들, 자원들. 그리고 아름다운 감귤, 그리고 너무나 드넓게 펼쳐져 있는 밭,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올레길, 그리고 오름, 그리고 바다를 보기 위해서 제주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 경관을,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농업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770만 제곱미터가 사실은 이제 개발이 어느 됐다고요. 만한 면적이에요? 그게 마라도 섬 크기 25배가 바로 25배요? 25배의 농지가 바로 그 밭들이 없어지고 건물이 세워지거나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제주의 상황, 그리고 제주의 이 형태, 과연 누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 뒤에서 등 떠밀고 있는가? 것이냐. 1차 산업비중 축소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농민단체와 만나 상처 입은 농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발언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의장이 1차 산업 관계자와 도민들에게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도민이 도지사다라는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민의 도지사. 도민의 도지사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하시는 말씀은 과연 도민의 목소리가 맞는지, 도민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직접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제주의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공항 떠드립니다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